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밌게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약수는 함께하는 약수 또는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았는데 그건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그리고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러면 이 1, 2, 3, 6이 12와 18의 공약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이네요. 12와 18을 각각 두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12와 18을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이 12와 18을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해야 될 것은 어떤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것의 의미입니다. 18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보면 3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곱셈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18은 3개씩 6묶음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8은 6개씩 3묶음과 같다 라고 말이죠. 자, 이 곱셈식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이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은 3과 6으로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개씩 6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6개씩 3묶음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3, 6으로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았어요? 그렇죠. 18은 3과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결국 그렇죠. 3과 6은 18의 약수이다 라는 말이 됐었죠. 자, 이거 여러분 잘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다시 교과서 속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 12와 18을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이해했으니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12는 2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죠. 다음 18은 1 곱하기 18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2 곱하기 9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12와 18을 두 수의 곱,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았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12와 18의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함께하는 수를 찾아보면 우리가 공약수를 찾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1이 있고요. 다음 2가 있습니다. 다음 또 3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6이 있네요.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는 1, 2, 3, 6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최대 공약수가 뭐였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를 찾아보면 그게 곧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먼저 방법 1 살펴보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방법 1은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다음 방법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2 처음 보는 모양들도 있고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방법 1을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방법 2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이 방법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게 되는지 선생님이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2와 18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6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을 6으로 나누면 2가 되겠고요. 18을 6으로 나누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6,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은 12와 18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은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약수와 배수를 가르치다 보면 지금 깜빡이고 있는 이 식을 굉장히 새롭고 생소한 것으로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식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나눗셈 식을 뒤집어 놓은 것,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형태로 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뒤집혀 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고요. 붙어있던 두 수를 따로 떼어주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나눗셈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의 계산 과정을 비교해 가면서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죠. 찾아보면 6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통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두 번 써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한 번만 써주는 것입니다. 12부터 6으로 나눠보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 몫 2를 원래는 위에다 써주는데 그렇죠.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꾸로 써주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다음 18을 6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없죠. 자, 이 몫 3을 원래는 위에 썼는데 우리는 거꾸로 아래로 써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깜빡이고 있는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 계산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맞아요.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만 나눌 거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 나머지가 있다면 그 계산은 맞습니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방법 1부터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 2에서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이기 때문에 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45와 7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는 1 곱하기 45로 써줄 수 있고요. 또 45는 3 곱하기 15로 써줄 수 있네요. 그리고 45는 5 곱하기 9로도 써줄 수 있죠. 다음 75. 75는 1 곱하기 75로 써줄 수 있고 다음 3 곱하기 25로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는 5 곱하기 15로도 써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수가 커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는 여러 수의 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여러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는 5 곱하기 9인데 이 9를 그렇죠. 3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75는 5 곱하기 15인데 이 15를 3 곱하기 5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와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과 함께 어떤 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약수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고 교과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4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써줄 수 있었습니다. 이 곱셈식을 가지고 45의 약수를 찾아보면 일단 1과 자기 자신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5 곱하기 3을 먼저 얼른 계산해서 45는 15 곱하기 3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45의 약수 3과 15를 찾을 수 있죠. 15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번에는 3 곱하기 3을 먼저 얼른 계산해서 45는 5 곱하기 9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45의 약수 5와 9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45의 약수는 1, 3, 5, 9, 15, 45가 된다는 것을 이 식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은 이 식을 그대로 두고 암산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그렇죠. 5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먼저 방법 1 살펴보면 방법 1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 다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말은 여러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법 2를 살펴보면 방법 2는 36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죠.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계산 과정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누어가는 과정, 그리고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가장 먼저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둘 다 이르자리 숫자가 5이기 때문에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를 5로 나누면 9가 되겠고요. 75를 5로 나누면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눗셈식에서 곱셈식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5는 5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는 5 곱하기 1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9와 15를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3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이고요. 15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9 대신에 3 곱하기 3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15 대신에 3 곱하기 5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와 7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가지고 나누어가는 과정이 곱셈식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식에서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는 45와 75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3은 9와 15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은 9와 15의 공약수임과 동시에 45와 75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공약수 5와 3을 곱한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방법 1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을 한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여러 약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5 곱하기 3을 한 15이기 때문에 이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방법 2에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미 선생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 과정을 다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법 2에서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 5와 3은 방법 1의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와 3을 곱한 15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이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렇죠. 24와 40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가 첫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24의 약수 먼저 찾아보면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40의 약수 찾아보면 1, 2, 4, 5, 8, 10, 20,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수의 공약수를 찾아보면 1, 2, 4, 8이 되겠고요. 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8이기 때문에 8이 24와 40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가 두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일단 24와 40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24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6이 되겠고요. 40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는 4 곱하기 6이다 라고 하는 곱셈식에서 6 대신에 2 곱하기 3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다음 40은 4 곱하기 10이다 라고 하는 곱셈식에서 10 대신에 2 곱하기 5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보면 4 곱하기 2 계산하면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는 8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방법 찾아보면 세 번째 방법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24와 40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겠고요. 40을 2로 나누면 20이 되겠습니다. 또 짝수네요. 또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을 2로 나누면 6이 되겠고요. 20을 2로 나누면 10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짝수이기 때문에 나눠지네요. 또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고요. 10을 2로 나누면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과 5는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첫 번째 방법은 그렇죠. 지금 깜빡이고 있는 부분을 모두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하면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으로 나눠가는 과정을 곱셈식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24 나누기 3을 해줘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요. 또는 40 나누기 5를 해줘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산 결과는 8로 같겠죠.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곱해야 할 수가 적고 간단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다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 한 번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과는 반대로 곱해야 할 수가 많고 복잡할 때 사용하면 좋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찾기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가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